자, 이제 32페이지. 자, 시가 조정구역 보겠습니다. 자, 시가 조정구역은 자, 어디가 지금 시가 조정구역이 지정돼 있다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우리 인천 용종 하늘도시 하면서 용종 신도시 만들었잖아요. 용종도에. 그래서 용종 지구 이렇게 조성하면서 이 옆에 지역이 난개발이 막 발생하면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 시가 조정구역 묶어서 개발을 제한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풀렸고 지금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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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여기 시가 조정구역은 지금 현재 대전입니다. 자, 대전광역시 있다고 그랬죠? 자, 대전광역시에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예, 충남방직이라고 있어요. 공장이죠, 공장. 충남방직 이제 공장이고, 그리고 옆에 대전교도소가 있어요. 대전교도소. 근데 여기를 이전시키고 여기를 이전시켜.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전시켜서 이렇게 이제 시켜요. 왜 여기 대전시가 여기 충남방직 이전시키고 대전교도소 밖으로 이전시킬까요? 이전시켜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개발하려고. 그죠? 여기 이쁘게 개발하려고. 그런데, 이 대전시가 여기에 충분한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자, 이 개발 예정진 이 지역에다가 마구잡이 무질산 난개발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한 개발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니들 개발하지 말고 기다려라고 개발을 제한하는 게 시가 조정구역이에요. 그래서 시가 조정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개발행위 제한이 가해져요. 근데 그린벨트도 마찬가지지만 그린벨트는 그것이 도시 주변에 도시의 무지산 확산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하기 위해서 개발이 제한된다면 여기는 무질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을 제한하는 게 시가 조정구역이다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법에는 무질산 난개발 방지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이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산 시가화를 방지하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처럼 무질산 확산 방지는 밖으로 팽창하는 걸 막는 것이고 여기는 확산 방지가 아니라 이 지역의 무질산 시가화를 방지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질산 시가 방지한단 말이 무질산 난개발을 방지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시가 조정구역을 지정하는 목적과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다르죠. 둘 다 개발을 제한하지만 그 지정의 목적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목적하고 시가 조정구역 지정 목적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보니까 이런 시가 조정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요? 여기에다가 무질산 시가 방지하기 위해서 자, 충분한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개발하지 말고 기다리세요라고 시가 조정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대전에서는 대전시장이 지정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런데 국가계획과 연계돼서 개발을 못하게 해야겠대. 그럴 때는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 그래서 이 국장이 시가 조정구역을 지정한 이유는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 조정구역이 필요할 때 그때는 국장이고 그런 단어가 없으면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보십니다. 자, 보니까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을 받아서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산 시가화를 방지한다. 그래서 밑에 박스에 개발 제한구역 그리고 시가 조정구역 지정 목적을 구분하는 것.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산 확산 방지, 밖으로 팽창하는 걸 막는 것이고 시가 조정구역은 무질산 시가화를 방지한다. 그죠? 그 의미가 다른 의미죠? 그런 부분들 구분을 딱 하시고 다시 위로 가면 도시적과 주변 지역의 무질산 시가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충분한 단계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개발을 억제하고 유보하는 지역이 뭐라고요? 시가와 조정구역이다. 유보한다는 말은 개발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 조정구역 지정 변경이 필요하면 국장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정권자, 지정목적 기억하시고 그러면 시험에 참 잘 나오는 것은 시가 조정구역은 지정권자 그리고 시가 조정구역을 지정한 목적. 그러면 개발행위 무질산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하지 말라고 시가를 유보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유보라는 말은
개발행위 금지 기간이라는 이야기예요. 시가화를 유보하는 기간은 최대가 정해져 있대. 최소 몇 년? 최소 5년. 그리고 최대 20년. 그래서 5년에서 20년 이내에서 도시군 관리규 정합니다. 최소 5년이라는 기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럴 자신 없으면 시가조정구역 지정하면 안 돼요. 최소 5년, 최대 20년. 유보기간은 5년에서 20년 이내에서 도시군 관리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기억은 그린벨트는 여러분 1971년도에 박통이 지정했던 게 지금까지 존재하잖아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용도 구역들은 해제하지 않으면 계속 존재합니다. 그런데 시가조정구역은 지정하고 해제하지 않아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대요. 그걸 효력을 상실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실효라고 그래요. 그러면 시가조정구역은 이 지정의 효력이 언제 상실합니까? 언제 상실한다고요? 시가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이에요? 아니면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우리 도시군 관리 결정 효력은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그날부터 했죠. 발효는 그날인데 앞으로 이제 실효가 나올 거예요. 실효 해제 나오면 무조건 다음 날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날이 아니라 다음 날. 유보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 유보기간을 5년 이상 20년 이내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유보기간 10년 정했다 그러면 언제 이게 시가조정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한다고요? 10년이 되는 날은 다음 날. 20년이 아니라 유보기간을 이 사이에서 정하니까 그 유보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 지정 효력이 상실한다. 20년이 되는 날은 다음 날 이러면 안 돼요. 유보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 지정 효력은 상실한다. 그러면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실효는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효력이 상실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효됐으면 실효됐습니다라고 고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효 나오면 항상 고시 의무가 따라 붙는 거예요. 실효는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실효되지만 고시는 별도로 해야 된다는 거, 알리는 것은 별도로 알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누가 고시를 할까? 실효됐다고. 이 결정환자가 지정환자가 고시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시정군수가 하는 게 아니고 시도의사 그리고 국장이 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정권자가 이를 고시한다. 국장이면 관보에다가 고시를 할 것이고 나머지는 공보에다 고시할 것이다. 그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실효됐으면 고시까지만 하면 되지 또 뭐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막 실효됐습니다라고 여기 있는 이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이 실효 사실을 통지해줘요, 안 해줘요? 통지 의무는 없습니다. 실효 고시까지만 있지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런 문장 나오면 틀린 문장이다. 그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 그러면 시가조정구역이 지정됐어요. 그러면 아까 그린벨트라든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행위제한이 따로 법률로 정했잖아요. 근데 시가조정구역 안에 행위제한은 따로 법률로 정한 게 아니라 어디서 두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법이 국토계획법이잖아요. 이 법에서 국토계획 법령에서 두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밑에 시가조정구역에서 이런 우리 법에서 행위 규제 내용을 두고 있으니까 여기 쭉 이렇게 나와 있다는 이야기. 시험에는 작년에는 안 나왔고 그 작년에 여기가 2년 연속 시가조정구역이 시험에 나왔어요. 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낼 수 있는 데서 내겠잖아요, 지들도. 자, 그러면 시가조정구역이 지정됐다. 자, 여기에 시가조정구역이 지정되면 그 행위자는 우리 법 시행령에서 두고 있는데, 자, 먼저 이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원래 시가조정구역은 개발행위 하지 말라고 개발행위를 금지하는 게 시가조정구역이죠. 그래서 원칙은 개발행위가 금지가 됩니다. 자, 원칙은 시가조정구역에서는 개발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시가조정구역 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시가조정구역 안에 지금 현재 그래서 충남방직이라든지 대전교도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주변 지역까지 이렇게 시가조정구역에 묶여 있어요. 유성구에 많은 동들이 같이 이렇게 시가조정구역에 묶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조정구역 안에서 도시군 계획사업을 할 수 있을까? 아까 도시군 계획사업이 무슨 사업이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했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로 공원 조성하는 사업, 또 개발 사업, 단지 시가 조성하는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 또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한 정비 사업 세 개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그랬죠? 도시군 계획 사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가조정구역은 조심한 것은 도시군 계획 사업도 원칙은 안 된다는 이야기. 원래 취지가 개발행위 금지가 취지거든. 도시군 계획 사업도 원칙은 안 돼. 그런데 어떨 때 가능하다고요. 원칙은 안 되는데.
원칙은 도시공개사업도 안 된대. 도시공개사업도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도 안 된대. 그런데 어떨 때?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합니다라고 누가요?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하고 장관이 요청했으니까 누가 답해줘야겠어요? 국장이 답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국장이 시가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는 얘기. 그죠? 원칙은 안 되는데 국방상 공익상 어찌저찌고 불가피하다라고 요청이 있으면 그때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도시공계획 사업을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 시가조정구역은 그러니까 원칙은 개발행위 금지가 원칙인데 도시공계획 사업도 원칙은 유보되지만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에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군 계획 사업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비도시군 계획 사업.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시가조정구역 내에 이렇게 지금 땅도 갖고 있고 건물도 갖고 있어요. 근데 시가조정구역 지정이 됐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일체 모든 개발 행위를 다 금지합니까? 개발 행위가 금지가 원칙이지만 우리 법에서는 이런 것은 법정된 행위는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반대로 여기서는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우리 법의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니까 B번 허가 대상 행위. 시가조정구역은 허가만 있고 신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행위를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돼. 법정된 이런 행위를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시가조정구역 지정 전에 이미 인허가 받아서 착수했다면 그때는 기득권 인정했죠. 앞에서 3개월에 신고하고. 그런 경우가 아니면 시가조정구역은 허가만 있고 신고는 없습니다. 경미한 행위를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행위 할 수 있습니까? 자, 보니까 시가조정구역 안에서는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까 우리 국방에서 공익상 이런 경우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 비도시군 계획사업은 법정된 행위에 한해서 우리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이런 법정된 행위에 한해서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관할구역상한테 허가받아. 그러면 어떤 행위 여기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까? 법정된 행위가 뭡니까? 자, 그래서 밑에 허가 대상 행위가 나왔죠. 시가 최근 이런 규정이 나왔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시가조정구역 취지는 뭐 숫자가 나왔어. 만약에 숫자가 나왔어. 숫자가 나오면 자, 기본적인 마인드가 시가조정구역은 개발의 금지인데 허용되는 행위도 규모를 초과해서 허가해 주겠어요? 아니면 규모 이하로 해 주겠어? 규모 이하로 될 수 있으면 개발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니까 뭐 넓은 행위를 뭐 이거 초과해서 하는 행위를 허가받는 게 아니라 이하의 행위를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행위자에 구체적으로 뭐가 물어보는데 면적이 이 수치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이하냐 초과냐 그러면 일단 무엇은 아니다 하셔야 돼. 초과라는 문장이 나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될 수 있으면 작게 지어라 이런 취지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취지로 먼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숫자를 다 외우질 못하더라도. 자, 그러면 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된 행위를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 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이 시가조정구역에서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시가조정구역에서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근데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이제 중얼중얼 하냐면 공주가 농가에 가서 광업일을 하다가 총기가 났다. 플러스 알파. 그죠? 공주가 농가에 가서 거기 공주가 농가에 가서 광업일을 하다가 총기가 났다. 플러스 알파. 뭔 소리입니까? 원래 제가 이런 이상한 소리 잘해요. 자, 원래 또 이게 또 제 장점이건 그렇죠. 공주가 농가에 가서 광업일을 하다. 여러분은 공주님이시죠? 그죠? 공주.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주부님들. 살짝 설렜었죠? 아니에요. 공주야. 자, 공주.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거, 공짜 들어가는 거, 거기 있는 거, 공짜 들어가는 거, 요걸 시험에 냈어요. 그 작년에. 공짜 들어가는 거.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공짜 들어가는 것을 허가 받아서 할 수 있지. 원래는 시가조정구역은 금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법정된 행위를, 여기에 열거된 행위를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 들어가는 거, 거기 보니까 거기에 있는 3번, 4번 있죠. 3번, 4번부터. 3번, 4번 나왔습니까? 3번에 마을 공동시설, 마을 주민령 공동시설은 허가받아서 4번 뭐 있습니까? 공익시설, 공용시설, 공공시설.
다수의 공공이 제공되는 시설 허가받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예전에 얘기 나왔어. 시가중구에서 공용시설, 공익시설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원래는 금지인데 이런 행위를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공짜 들어간 시설을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그죠? 공주. 자, 공짜들. 거기 있는 3번과 4번입니다. 공짜 들어간 시설. 자, 공주. 자,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제일 중요해. 자, 시가조, 여기 보세요. 시가조정구역은 아직 개발이 덜 된 지역이지 여기가 개발이 아예 안 된 지역은 아니에요. 깊은 산은 아니고 우리 동네예요. 동네인데 아직 개발이 안 된 지역을 이제 나중에 이쁘게 개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발행위 당분간 우리가 개발이 수립될 때까지 개발 금지다라고 개발을 억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여기 이제 주택이 이렇게 있어. 시가조 주택이 있네. 그러면 시가조정구역에서는 이 있는 상태는 상관이 없지만 없는 걸 새로 지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시가조정에서 기억할 것은 주택을 신축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 시가조정구역에서는 주택을 새로 지을 수는 없어요. 주택을 신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있는 주택을 기존 주택을 일정 범위 내에서 중축은 해주겠대. 중축은. 그래서 시가조정구역은 주택의 신축은 안 되고 주택의 중축은 일정 범위 내에서 가능하대. 그것도 얼마까지? 큰 주택을 중축을 허용하지 않고 조그만 주택을 중축을 허용해 주겠대. 그래서 기존 면적을 포함해서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허용해 주겠대. 100제곱미터. 또 100제곱미터 초과할 때 허가받아라 그러면 안 되고 원래는 금지 행위인데 이런 이하일 때 허가받아서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주택 및 부속 건축물 기업번 주택의 중축 그랬죠? 그죠? 면적 나오면 무조건 작게 나와야 돼. 크게 나오면 이것은 시가조정구역에서는 그건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100제곱미터 이하를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주택은 중축인데 주택에 여기 부속용도 여기다 여기 주택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부속 건물이 창고 지려고 한대. 창고. 근데 창고 같은 경우는 이 부속의 건축물은 신축도 가능해요. 33제곱미터 이하까지. 주택은 신축은 안 되고 있는 주택을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중축을 허용해주고 주택의 부속 용도로 이용되는 부속 건축물은 신축이 가능합니다. 근데 신축도 얼마까지만 이제 10평 33제곱미터 이하. 자, 그래서 거기 있는 부속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써놨잖아요. 제가 중축이라고 하지 않고 건축이라고 썼죠. 건축은 어디서부터 건축이에요? 신축부터 건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택은 중축 그리고 부속 건축물은 거기에는 건축 기존문 포함해서 33제곱미터 이하까지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래서 공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거 시가조정구역은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하기에서 개발행위 하지 말고 기다려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죠? 이적 주민 생존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생계와 관련되어 있는 건 무엇은 허가받아서 하겠어요? 농업, 임업, 어업 관련 시설은 허가받아서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어떤 거 법이 정하는 요런 행위를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1번 농림업용 건축물이다. 그런데 농림업용인데 그게 뭐예요? 축사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 또 신고로서 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써요. 시가조정구역은 허가만 있고 신고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축사 뭐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든지 또 신고하면 할 수 있다든지 이러면 안 돼. 시가조정구에서 축사라든지 퇴비사라든지 양어장이라든지 양식장이라든지 창고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농림업용 건물은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뭐 면적 사이즈가 나온다. 뭐 사이즈까지 숫자를 몰라도 커요, 작아요? 작다. 초과요, 이하야? 이하. 그렇게만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 보시고 공주가 농. 자, 공주가 농. 농가 쟀네. 가가 뭘까 그러면? 농가에 가서 가가 뭐예요? 가설건축물. 자, 일반적으로 시가조정구역이 아니면 이런 쪽에서 여러분이 뭐 공사용 과건물 짓거나 할 때는 그냥 축조 신고라든지 아니면 서류 제출해서 의제 처리하고 하지 가건물을 막 허가받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시가조정구역에서는 뭐 또 이런 가설 건축물, 가설 공작물도 허가받아서 해야 된다. 농가에 가서 이 가가요 가설 건축물입니다. 자, 농가에 가서 광업일하다. 자, 그리고 시가조정구역에서요. 시가조정구역 아직 개발이 안 됐으니까 이쁘게 개발하려고 개발행위 금지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로 이제 여기는 개발 덜 된 지역이니까 전답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란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밑에 금이 번쩍번쩍한 때 금이 좋아요? 농사가 좋아요? 금. 광공업을 위한 건축, 공작물 설치는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5번에 관공업 등을 위한 건축, 건축 공작물 설치 나왔죠? 자, 그래서 공주가 농가에 가서 광업 일을 하다가 종기가 났대요, 종기가. 자, 그러면 시가 조정구 여기 교회 있네. 그 주택이 있으면 또 교회 있어야지 종교시설 가능합니다. 근데 신축은 안 되고, 여기는 아까 주택 신축도 안 되듯이 종교시설도 신축은 안 되고, 중축 가능합니다. 2배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자, 2배 이하에서 종교시설 종기가 났다. 그리고 기입니다. 기. 자, 여기 이제 잘 이해해. 아까 여기 주택이 있으면 신축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없는 주택을 신축할 수는 없죠. 있는 주택은 중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중축할 수 있었잖아. 주택의 중축은 가능했잖아요. 주택의 중축은 그죠? 그래서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기존 면적 포함해서 가능했잖아요. 그러면 주택이 있으면 사람이 살면 이 지역에는 근린 생활시설도 있겠어, 없겠어? 미장원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슈퍼도 있고 이런 근생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가조정구역에서 이런 근생시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시가조정구역은 기존 건물은 동일 용도, 동일 규모 안에서 개축, 재축, 대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택이 아닌 기존 건물들은 중축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머릿속에 상상을 해봐. 여러분 사시는 지역에 시가조정구역이 지정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있겠어요? 여러분 사시는 지역에 시가조정구역이 딱 묶였대. 그러면 여러분 어떨 거예요? 주택에 중축할 수 있고 주택 위에 나머지 기존 건물은 동일 용도, 동일 규모 안에서 개축, 재축, 대전할 수 있고 중축도 안 되잖아요. 여기 슈퍼 가지고 있으면 슈퍼 건물 중축도 못 한대, 여기서는. 자, 그럼 어때요? 참고 있어요? 시가조정구역이 딱 묶였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 여러분 땅에 시가조정구역이 딱 지정이 돼버렸대.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이런 토지 건물 가지고 계셔 지금.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래? 됐어? 뭐 이렇게 그냥 딱 끝나는 거야? 에?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18해요. 실제 용종도에서도 여기 영종지구 지정할 때도 이 주변 저기 시가조정구역 묶이기 부신 분들 토지 갖고 있는 사람들 감나 불만 많았어요. 그런데 18만 하고 있어. 왜? 그린벨트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린벨트는 지정하면 해제하지 않으면 쭉 가버리지만 여기는 법률의 규정에서 지정 효력이 상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을 영원히 못한다가 아니라 개발을 하는데 이쁘게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하게 하지 말라고 제한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한 방이 있으니까 여기는 그래도 참고 있는 것이지. 예, 그 시가조정구역이 영원히 가버린다 그러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재산권이 영원히 침해된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18 하지만 그냥 18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또 머리도 두르고 누워가서 막 이게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18 하시면 돼. 자,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이제 토지와 관련된, 여기 이제 공주가 농가에 가서 광업일 하다 종겨놨다는 건축 공작물 설치에 관한 사항이고, 토지 합병이니 분할이니 임목주계 벌채니 뭐 이런 것들은 거기에 있는 90번, 11번, 12번 뭐 이런 것들은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알파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가조정구역은 이 원래는 개발이 금지인데 법정된 행위는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데,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공주가 농가에 가서 광업일 하다가 종기가 났다. 플러스 알파. 일단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하나씩 끄집어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가조정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게 허가의 의제. 자, 우리 주된 행위에 대한 인허가 신청할 때 그와 관련해서 뭐 이런 행위 할 때 뭐 이런 다른 법률에 대한 인허가도 받고 막 해야 될 사항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요즘은 행정 절차와 관사 차원에서 주된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할 때 부수적인 서류도 함께 제출해 주면 받은 것을 본다. 이걸 관련 인허가 의제라 그래요. 근데 시가조정구역에서는 행위 허가 신청할 때 함께 서류 제출해 주면 받은 것을 보는 의제 처리될 수상이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허가받으면, 시가조정구에서 시정군수에게 허가받으면 이런 것은 서류 제출해주면 받은 것을 본다. 자, 의제되는 사항, 박스 안에 두 번째 박스에 뭐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임야가 있네. 임야가 있으면 산지 전용 허가 신고도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그런데 시가조정구에서 행위허가 신청할 때 서류 제출해주면 산지 전용 허가 신고도 있는 것을 본다. 그리고 또 임목이 있으면 산림법에 의해서 여기를 임목벌채 허가 신고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행위허가 신청할 때 서류만 함께 제출해주면 받은 것을 본다. 그래서 시가조정구에서 시장군수 허가 받으면 의제될 수 있는 사항이 뭐냐? 그럼 뭐가 의제된다고 그래요? 산이 의제된다. 산. 그 박스가 이제 두 번째 박스가 산이잖아. 산.
시가조정구에서 시장구 서가 받으면 뭐 받은 것을 본다고요? 산의제.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에 이런 전용 허가신고, 윤목벌채 허가신고 받은 것을 봐. 그러나 무엇은 의제사항이 아니냐면 농지법은 의제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지에다가 뭐 행위 허가를 받을 때 농지법에 농지 전용 허가 신고 있어야 돼요. 별도로 이건 전용 허가 신고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되지. 허가 신청할 때 함께 서류 제출해서 이렇게 의제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시가조정구역에서는 뭐가 의제된다고요? 산이 의제된다. 산 시가조정구역이나 시의시에다가 산도 시의시잖아요. 시가조정구역은 산이 의제된다. 자, 농지법은 의제사항 아니다. 이렇게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농지 전용 허가 신고는 의제되지 않는다. 그죠? 별도로 허가 신고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밑에 허가 기준. 시가조정구역에서 거기 위에 맨 위에 허가사항에는 임목벌채, 조립, 육림 이런 임목벌채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거든요. 자, 임목벌, 조립, 육림, 토속재치 이런 행위는 알파에 해당되잖아요. 위에 거기 그 위에 박스 안에 10번 있잖아요. 그러면 시가조정구역에서 임목벌채나 조립, 육림에 대한 행위를 허가할 때는 무슨 법에 의해서 허가해 주라고요? 거기에 있는 산림자원 조성 및 관한 조성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그죠? 그러니까 허가할 때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허가권자한테 임목벌채 허가라든지 이런 행위는 이런 산림법에 의해서 허가해줘라 이런 이야기 허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가조정구역은 제가 아까 취지가 허가만 있고 신고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신고로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러면 농림업용 축사라든지 뭐 양어장이라든지 양식장이라든지 퇴비사라든지 이런 농림업용 건물도 허가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시장군수야 이 시가조정구에서 이런 경미한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이 있으면 허가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허가만 있고 신고는 없으니까. 그래서 거긴 허가권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B번 경미한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이 있으면 허가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 취지 이해하시고. 시가조정구역은 자, 우리가 앞에서 용도 지역도 배우고 용도 지구도 배웠잖아요. 근데 지역 지구에 대한 행위 제한이 배웠잖아요. 근데 그 지역 지구 행위 제한을 위반하면 여러분들은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 법에 의해서 용도 지역 지구 행위 제한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벌금이야. 근데 시가조정구역에서 여러분이 행위 제한을 위반하면 시가조정구역에서는 2년 2천이 아니라 3년 3천이라는 거. 국토계획법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제일 무거운 처벌 조항이 3, 4만 처벌이거든요. 시가조정구에서 허가 없이 행위라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자, 그린벨트는 어떻습니까? 그건 이제 따로 법률로 두니까. 도시자연공원은 어떻습니까? 그건 따로 법률로 두니까 그 법에 의해서 받으면 되니까 우리는 거기를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시가조정구역은 우리 법에서 지금 행위 규제를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가조정구에서 허가 없이 행위라면 당연히 원상회복하고 대집행 건 당연히 행정조치 외에 플러스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처벌 규정이 제일 무거운 3, 4만 처벌이 기다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위반 조치 나왔습니까? 3년 3천, 3, 4만 처벌. 그죠? 자, 정리 딱 하시고. 그래서 시가조정구역 이런 행위 규정들 잘 나오고. 왜? 시가조정구역이 이 법에 있으니까 시험에 자주 나왔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시가조정구역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렇게 살짝 봐봐요. 옳은 것은 1번 시가조정구역의 지정 목적은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게 설정한다. 시가조정구 머릿속에 아까 그림 이미지를 그리셔. 지정의 목적이 도시역과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네? 충남방지 대전교도소 이전한 이유가 자연환경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존은 그린벨트였잖아요. 그죠? 여기는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존한다 이 말이 틀린 거예요. 그죠?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가 틀렸다가? 이게 자연환경 보존 이게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시가조정구역의 유보기간은 20년 이내에서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맞아 틀려? 최소 최대 체크하셔야지. 최소 5년, 최대 2년. 2년 최대 2년 보면 안 되지. 최대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한 거예요. 네. 최소 5년, 최대 20년. 그래서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도시군 관리를 정한다 그래야지 그냥 20년 이내 이러면 안 돼요. 최소 5년. 그래서 최소 5년.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이렇게 정해야 돼.
자, 그 다음에 3번. 시가 조정구역 안에서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주택 신축은 가능하다. 아까 주택은 신축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택 중축만 가능하지 신축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는 신축 안 된다. 그죠? 자, 그 다음 4번. 시가 유보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지정의 효력이 상실한다. 맞습니까? 시효 있었잖아요. 언제 효력이 상실한다고?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이라고요? 아니면 다음 날이라고요? 무조건 다음 날. 그죠? 다음 날 꼭 기억하시고 그날 아니고 다음 날이라는 거. 자, 그러면 5번은 어디다 틀렸어요? 5번은 3, 4만 처벌 시가종구역 2년 2천 아니고 지역지구가 2년 2천이고 시가종구역은 3년 3천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딱 해서 정확하게 개념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에요. 개도시 수가 뭐예요? 수산자원보호구역. 자,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미지 그려야죠. 수산자원을 수산자원이 뭐예요? 수산자원이. 수산 동식물이잖아요. 바다에 있는 동식물. 그러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보육성이 필요하니까 이 공유수면이잖아요. 공유수면. 그리고 그에 인접된 토지 도서까지. 그죠? 그래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보호육성을 위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누가 지정해? 여기는 또 용감하게 국장 끌면 안 돼요. 여기는 해장이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지정의 목적은 뭐 때문에?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어디다? 공유수면과 인접된 토지에다가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합니다. 뭘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이 안에서의 행위자는 뭐에 의한다?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우리 시험 범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만 기억하면 돼. 지정권자, 목적, 그리고 행위자 따로 보면 두는데 그 법이 수산자원관리법이다.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개도시수. 그 다음 뭐예요? 입.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시험에는 용도구역은 전체로 이렇게 물어보거나 특정 부분 나온다 그러면 시가조정구역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겠죠. 작년에 34회 때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나왔습니다. 근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안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겁나 좋은 거다. 도시정비 촉진하고 지역 거점 육성할 필요가 있으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좋아. 그죠?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런 지역을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이런 지역을 이렇게 있던 지역들을 이렇게 복합할 수 있도록 뭐 위해서 도시정비 촉진하고 지역 거점 육성할 필요가 있으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토지용 규제를 유연하겠다, 종거역 규제 완화해 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디를 예를 들어서 인천 저기 중구에 인천역 있잖아요. 인천 역사 있잖아요. 역사. 그죠? 근데 해당 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여러분 용도 지역제가 갖는 장점과 단점이 뭐라 그랬어? 용도 지역제 갖는. 자, 우리는 대한민국은 모든 용도가 다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용도 지역. 그죠? 자, 크게 어떻게 나눈다고 했어요? 도관농자,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우리는 도시적의 모임, 도시적에는 주상공록, 주거적, 상업적, 공업농 이미 정해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거적에서는 어떤 거 지어야 돼요? 거주에 필요한 이런 주거에 필요한 용도의 건물 지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용도 지역제가 갖는 장점은 여기는 주거적이면 거주에 필요한 용도, 여기 상업적이니까 업무 상업 필요한 용도, 여기는 공업적이니까 공업에 필요한 용도. 그래서 토지 용도를 정하고 건물의 용도를 제한하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그 장점이 단점이 되죠. 여기에다가 건물 짓 때는 주거적이니까 해당 지역이 주거적이니까 거주에 필요한 용도만 건물 짓지 여기는 너브호텔, 룸사롱 이런 거 못 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드러내고 여기에다 지을 때 거주에 필요한 용도에 거주의 용도만 짓지 여기는 주거도 업무도 문화도 관광도 숙박도 이런 복합 기능을 하는 건물 지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용도 지역제의 단점입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예요. 그래서 여기다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천 역사에 인천역이 2종 일반 주거지인데 역사 드러내고 복합 역사 지으려고 하는데 해당 지역이 그거 안 된대. 그래서 거기에다 복합 역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인천역에다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해 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주변 지역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돼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겁나 좋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런 좋은 제도는 누가 지정할 수 있습니까? 누가 지정할 수 있어요? 거기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그랬죠? 그죠? 여기는 누구 빼고 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 되고 시장 구수 안 된다. 국장도 지정할 수 있고 우리 인천시장이 지정할 수도 있어. 대도시는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입지규제. 근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이게 5년 일몰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5년 지나면 여기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더 이상 지정이 안 돼요. 물론 이제 거기서 있다가 지나면 또 좋은 제도니까 거기서 또 계속 연장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계속 존재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2025년도까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제도는 너무 좋은 제도다 보니까. 자, 그러면 지정권자는 결정권자는 시정구수 빼고. 자, 거기 보니까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용을 증진하고 도시정비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어느 하나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작년 34회 때 나왔던 것은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 밑에 있는 박스가 시험에 나왔어요. 너무 좋은 제도다 보니까 우리 법에서는 이런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어디다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이 법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법에다가 이런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그 박스가 시험에 나왔어. 그리고 시험에 나오면 항상 그 부분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게 종합적으로 물어볼 때도 여기는 오지선다 중에 요 놈은 꼭 나올 수밖에 없더라. 그죠? 자, 그래서 인천역 복합 역사개발 그래서 이런 취지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요 놈이 누구예요? 요 놈이 접니다. 자, 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적에 지정할 수 있다. 자, 밑에 보니까 느낌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디입니까? 첫 번째 1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그죠? 이런 지역에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거점 육성하고 도시 정비 촉진할 1번 누가 봐도 뭐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에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건 공부 안 한 사람도 맞춰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철도 역사. 자, 여기 있네. 그죠? 인천역 이야기했잖아요. 철도 역사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자, 1번, 2번. 근데 1번, 2번은 뭐 그냥 공부 안 해도 그냥 맞출 수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 함정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자, 3번, 4번, 5번, 6번. 자, 3번입니다. 몇 개 이상의 노선이 만나고 있어요? 3개.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역으로서. 그래서 3개 이상. 여기는 철도 있고, 여기 지하철이 있고, 여기 터미널이 있대. 이제 3개 이상의 노선이 만나는 대중교통이 만나는 결절지역, 환승지역이란 이야기예요. 근데 그 세타가 몇 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면 1km. 그래서 3개 1km. 이런 부분들 주의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노후불량 건물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해당 용도 지역이 무슨 지역이라는 걸 조심하셔야 돼. 주거적, 공업적의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에요. 여기를 작년 간평시험에서는 상업지역이라고 문제를 냈어요. 주공정비가 시급한 지역. 상업지역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지 않습니다. 주공정비가 시급한 지역. 주거적, 공업적의 정비가 시급한 지역.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리했고, 다섯 번째는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 자, 여기 보세요. 예전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1번부터 5번까지였거든요. 그다음 최근 이제 6번이 새로 추가된 거예요. 최근. 그래서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대상 지역이 넓어졌는데, 자,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 자, 도시를 재생시키는 방법에는 도시 재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네.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재생하는 방법과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 예전에는 시험에 요 6번이 답이었어요.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요 6번이 만들어져서 지금은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도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고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도 다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활성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다 상관없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이라는 게 뭘까? 도시 재생을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서 경제 창출 효과, 고용 효과를 유발시키는 형태가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이에요. 그러면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은 뭘까? 자,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은 근린이잖아요. 근린 재생. 여기는 이제 이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서 재생시키는 게 도시 경제 기반형이에요. 근린 재생형은 뭘까? 근린 재생형은 TV 보면 저 닮은 사람 나온다 그랬죠? TV 보면 저 닮은 사람 나오. 누구 닮았어요? 대답하기 곤란해요? 네? 저 백종원 씨 닮았다고 그러던데. 그래요? 백종원 씨보다 제가 좀 낫죠? 감사합니다. 자, 백종원 씨 보면 골목 식당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골목 상권 활성화가 근린 재생형이야. 그러니까 골목 상권 활성화, 이런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도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여기 안 됐거든. 근데 지금은 활성화 나오면 다시 6번이 새로 생겨서. 자, 그러면 이제 6번에서 조심할게. 자, 어디입니까? 자, 요거 나올 줄 알았더니 이번 안 나왔대. 자, 소규모 도시 첨단 산업단지. 우리가 산업단지에는 4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어디에다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또 국가산업단지 그러면 안 되고, 인천 남동 국가산업단지에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국가나 일반이 아니고 도시첨단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주상공 만드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도시첨단산업단지. 그리고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자, 그리고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 수반 지역. 이런 지역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다. 시험에는 지난 34회 때 이걸 통으로 물어봤고, 또 아니면 이제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나올 때 오지선다에는 지문에 반드시 나오니까 어떤 대상 지역 이게 꼭 체크를 하시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인천역에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여기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해서 해당 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이걸 갖고 안 되니까 여기다 복합 역사를 지을 수 있도록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화도 관광도 업무도 숙박도 할 수 있는, 주거도 할 수 있는 복합 개발이 가능하려면 이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용도 지역이 안 되니까 지금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구역이 지정되면 이 복합 가능한 계획이 수립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구역 안에서 수립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다. 그래서 거기에 니은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내용이 나오죠. 그죠? 계획이 나와. 내용이 나와. 계획의 내용. 근데 외울 필요는 없고, 다만 기억할 것은 밑에 디귿번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도 뭘로 정한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해라. 구역도 계획도 다 기울집 협심결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디귿번 나왔습니까? 자, 그러면 밑에 자 여러분 여기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돼서 이렇게 주변 지역에 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복합 개발이 가능하니까 이 안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 개발행위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일반적인 이거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생기니까 여기서는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개발 이익이 발생할 거니까 분명히. 그죠? 그러면 개발 이익은 혼자 꿀고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니까 그 개발 이익이 발생하면 거기에 이제 여기도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도로도 새로 깔고 기반시설 확충도 해야 되는데 그 개발 이익이 발생한 자에게 기반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비용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니을번에 자 이런 부분도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니은번에 이제 니을번 같은데 그냥 지문만 이해하시면 돼.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제가 방금 전에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결정 절차가 어떻게 돼? 결정할 때는 협의 심의 거쳐서 결정하잖아요. 협심결 하죠.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부처가 먼저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관리계획은 협의 요청이 있으면 관계기관의 장은 매들인의 의견을 제시했어요.
협의 요청했으면 광역이든 기본이든 관리든 다 협의를 하잖아. 협의. 그러면 협의 요청했으면 매드린의 기관의장은 의견을 제시하냐면 일반적인 경우는 요 세 개예요. 세 개. 이 세 개가 뭐예요? 30일의 의견을 제시한다는 이야기예요.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이나 협의 있으면 기관장은 30일의 의견을 제시해. 그런데 여기는 다르잖아요. 관리계획인데 여기는 단기 회시를 해주래. 기관의장은 요청이 있으면 매드린의 의견 회신하라고요. 30일이 아니라 1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한다. 빨리 답해주래. 빨리. 이렇게. 그래서 거기 다른 데와 기준이 다르니까 체크를 진하게 해놓은 곳이니까 제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야? 겁나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런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고 지역 범위까지 대상 지역까지 정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이 좋은 제도를 지자체가 남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이 법에 따르지 않고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정을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지정 제한하겠대. 이 법에 따르지 않고는 다른 법률에서 지정하면 안 된대요. 지정 제한합니다. 너무 좋은 제도니까. 자, 그래서 거기 B번. 다른 법률에서 관리계 결정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결정을 할 수 없다. 타이틀이 지정 제한이다. 이런 말 취지를 이해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기준 나왔어. 자, 이건 뭐 그냥 웃어야지. 계획의 기준 나오면 누가 정한다고요? 우리 계획의 기준 나오면 국장이라고 연습했잖아요. 자, 그래서 맨 밑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 기준 등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뭘로 정한다고요? 국장이 정한다. 그죠? 국장이 정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볼 것은 세 개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됐습니다. 되게 되면 좋다. 그죠? 왜 뭔가 좋은 일이 있으니까 좋겠지. 자, 그래서 우리 법에 특례가 있어. 다른 법률에 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배제할 수 있고 완화해 줄 수 있고 간주도 해주겠대. 배제, 완화, 간주. 이걸 특례라 그래요. 자,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자, 2번 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로 적용, 배제, 완화. 자, A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해서는 다음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적용하지 않으면 좋은 거잖아요. 하여튼간. 그죠? 법의 규정 적용받지 않고 하지 않으니까 설치할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어떤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자, 주택법, 주차장법, 문화예술진흥법, 건축법, 주주문건. 자, 그래서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배치, 부대, 복리설, 대지 조성 기준. 그러면 여기서 뭐 부대 이선이 복리설이니 대지 조성 기준이 이거 내려면 반드시 이 법이 나와야 돼. 법이 나와야 되니까 주주문 이 주택법 이렇게 하시면 돼. 주택법 나오면 뒤에 문장 가지고 틀리게 문제는 안 물어보거든. 만약에 물어본다면 건축법 정도는 물어볼 수 있어. 그러니까 건축법만 살짝 건축법은 우리 법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고. 자, 그리고 주차장법은 주차장 설치 기준이겠죠. 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이런 것들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미술작품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적용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고 주차장법의 규정을 그죠? 자, 그리고 근데 건축법은 무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건축법에 있는 건축법에 여러 가지 다 적용하지 않는 건 아니고 공개공지라든지 이런 규정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먼저 관련 법 기억하세요. 주주문건 배제 이렇게 주주문건 배제 진하게 표시된 거. 그래서 먼저 찾을 때 관련 법부터 정리해요. 주주문건 배제 이런 시설 설치 규정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주주문건 배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완화입니다. 자, 우리가 개발을 하려고 할 때 개발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이 지역이 상업적입니다. 근데 여기 상업적인데, 자, 여러분이 상업적에서는 여러분이 토지 사면 여기다 노브 호텔도 지을 수 있고, 룸사롱도 지을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숙박이나 유락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주변에, 요 건너편 주변에 학교 있으면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학교보건법에서 절대 정화구역, 상대 정화구역 20m, 50m 이런 구역 제한이 있거든요. 그럼 해당 지역의 상업지역에도 주변에 학교가 있으면 이때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여기가 이런 룸사롱이 노브호텔 이런 거 못해요. 청소년 유해시설 설치 못해요. 그러면 개발을 하는데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학교예요. 학교하고 또 뭐예요? 여기 뭐 하려고 하는데 여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하에 문화재 나와버렸어. 그러면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개발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학교와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케이스는 학교보건법,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이런 행위자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완화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거기 있는 요거 행위자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기 박스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이런 규정은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학교보건법, 문화재보호법엔 행위자를 완화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간주가 있어. 간주. 예, 간주 본다라는 이야기.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은 건축법에 의한 무슨 지역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되면 또 건축법에서 많은 특례가 적용되거든. 그러니까 본다, 간주한다 이 말이죠. 배제, 완화, 간주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 바랍니다. 자, 거기 의제란 말은 간주, 본다 다 같은 말이에요. 의제한다, 간주한다, 본다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고 그리고 또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의 행위자는 뭐에 따른다? 그 구역 안에서 수립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었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었죠. 그 계획에 따른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왔고 작년에 이제 딸막하게 그 대상지만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어떻게 한번 나왔는지 한번 여기 이런 박스형의 문제가 한번 또 나왔어. 최근에 31회 때 봐봐요. 요즘 트렌드가 이런 박스형의 트렌드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공법이 어려운 거야. 네, 어려운 게. 예전에 박스형으로 나오면 무조건 다 맞다 이랬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대상 지역 물어봤네요. 맞습니까? 아까 도심부도심 생활권 중심 지역 나오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잖아요. 맞죠? 자, 그 다음 님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아까 주주문건 배제 주차장법 배제할 수 있다 그랬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다른 법률에서 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르지 않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서 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하고 있을 때 이 법에 따르지 않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나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법에 따르지 않고는 다른 법률이 너무 좋은 제도다 보니까 다른 법률에서 지정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법률에 한 지정 제한이 있었잖아요. 지정 제한. 그죠?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 법에 따르지 않고는 다른 법에서 지정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다른 법률에 지정 제한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는 기억, 니은이 맞다. 그리고 디귿번은 틀렸다. 이렇게 정리하셔야죠. 이 법에 따르지 않고는 다른 법에서 지정할 수 없다. 그죠?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종합행위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용도구역 5개 다 배웠어요. 개도시 수입. 그리고 밑에 5번은 하나 대지가 둘 이상이 제 거칠 때 적용 기준은 여기선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할 거예요. 심화 과정에서 할 테니까 지금은 이거 설명해 드리고 그러면 상당히 여러분 컨디션이 안 좋아져요. 자, 그러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고. 자, 거기는 36 이제 지구까지 배웠어. 세 번째가 기반 시설이죠. 자, 이제 관리계획 내용 세 번째 걸 볼 거예요. 좀 쉬었다 하죠.